안성환의 시사야. 최근 보물 지정이 예고된 문화재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후기 시인 김천택이 펴낸 청구영언인데요. 이 청구영언은 해동가요와 가곡 원료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3대 가곡집으로 꼽힙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천택의 청구영언에는 좀 음란하고 퇴폐적인 노랫말까지 실려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른바 이 19금 노래가 보물이 된 사연은 무엇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천택은 어떤 분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숙종 때 포도청 포교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이 지구대장 혹은 파출소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평가가 전해지고요. 노래로 당대 이름이 났지만 속되지 않았다. 얼굴빛이 희고 수염은 창처럼 뾰족했다. 그리고 시경에 있는 시 300편을 줄줄 암송했고 리듬에 정통하고 문에도 닦았고 새로운 장르의 노래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 부르게 했다. 뭐 이런 평들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좋은 인물 평가할 때는 꼭 얼굴빛이 희고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백옥같이 이렇게. 백옥같이. 백선미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 그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할 때 네. 이런 표현을 썼던 모양이에요. 이제 지금 노래는 물론이고 노랫말까지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싱어송라이터 같은 사람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로 전국에 이름이 났다고 하니까 뭐 국민 가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시 300편을 외웠다 그러니까 또 뇌생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배고 네. 뭐 얼굴이 배우같이 휘었다니까 꽃미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당대 최고의 검은고 연주자인 전만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의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맑고 깨끗해서 귀신을 감동시키고 화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뭐 급찬까지 나왔습니다. 야, 어떤 인물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게요. 네. 청구영언을 편찬한 이유는 뭐죠? 그 청구영언 발문에 김천택이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 무릇 사대부가 즐기는 시와 문장은 책으로 편찬돼서 오래도록 전해지는데 일반 백성들이 애창하는 노래는 반짝 유행했다가 사라지고 만다. 이게 어찌 분하고 안타깝지 않은가. 그래서 고려 말과 조선조 사이에 그 불렸던 그런 사대부의 작품은 물론이거니와 여느 백성이나 안악내들의 노래까지 모아서 청구영언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 보통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네. 의미가 네. 있는 행동이었다. 행위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애창곡들을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다 잊혀지고 말 그렇죠. 텐데. 네. 그 이제 1728년에 편찬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개인 문집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 그러기도 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전으로 전해둔 가곡의 노랫말 580수를 주제별 시대별로 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 가집 중에 청구영언과 해동가요와 가곡 원류가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펴낸 한국 최초의 그 노랫말 자료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의 노랫말에 실렸습니까? 태종, 효종, 숙종 등에서 임금, 그다음에 사대부, 중인, 기녀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씨의 작품은 물론이거니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속하고 음란한 노랫말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반열에 놓고 서슴지 않고 실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금이 지은 노랫말도 맨 처음이 아니고 네. 중간에 왜냐하면 이 어차피 그 이 가곡의 중심 소비층이 사대부 양반이었기 때문에 사대 양반을 맨 위로 치고 임금 노래는 중간에 이렇게 배치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김천택이 신분질서가 뿌리 깊던 18세기에 노랫말 속에 어떤 그런 평등을 심어놓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좀 속되게 얘기하면 누가 만들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들 그렇죠. 입에 네, 오르내리면서 잘 불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 어찌 보면 제일 인기 있는 히트곡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서 가장 유행했던 노래. 그러니까 즐겨했던 노래.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혹시 학창 시절에 배웠던 노랫말도 여기 실린 게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태종 이방원의 하여가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포은 정몽주의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주고 뭐 100번 고쳐주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성산문의 충이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런 노래. 그다음에 충공 이순신의 한산섬 달밝을 밤에 술에 홀로 앉아. 네네. 그다음에 황진이의 청산이 몇 개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 배웠던 노래인데 특히 기생
세 분의 시조도 빠짐없이 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잘 몰랐었는데 예. 지금 노랫말이 아까 몇 수라고 하셨어요? 580수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실렸네요. 예, 많이 실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승되는 고시조 노랫말이 한 5,000수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580수니까 12% 정도 되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모은 거고 포교로서 저작거리 치안을 담당하면서 시중에서 이게 널리 불려졌던 그런 노랫말을 한 10년 정도 모았다고 하거든요. 되게 보면 엄청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천택이 펴낸 청구영을 원본에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것이 그 노래곡을 지으면 노래말 가집을 지으면 청구영원이라고 계속 이렇게 노래를 그냥 다른 사람이 지어도 그렇게 불렸거든요. 네네. 그렇게 많이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요 김천택 편 청구영원 원본에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가족의 아픈 그런 사연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가족의 아픔요? 예.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래요? 김천택이 펴낸 청구영원 원본이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오장환이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1948년에 월북을 했어요. 근데 서울에 남아있던 부인이 남편이 생각날 때마다 남편이 가장 아꼈던 이 책을 매만지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나 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친정아버지가 이 책을 출판사에 이렇게 팔았는데요. 제발 이제 남편을 잊으라라는 뜻에서 그런 책을 이제 2013년에 국립 한글박물관이 개관을 준비하면서 공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이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입수를 정부기관에서 입수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근데 청구영원이란 제목은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아시다시피 청구라는 거는 동방세계 특히나 우리나라의 별칭이고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거는 길령자의 말씀원자인데 노래라는 뜻인데 유교 경전 서경을 보면 노래라고 하는 거는 말을 길게 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 가영원이라고 했거든요. 말을 길게 뺀다고 해서 길령자 그다음에 말씀원자를 쓴 거여서 청구영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노래를 모은 노래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저작거리 노래를 모아서 그런가요? 좀 태폐적인 내용도 있다면서요? 사실 그 청구영원에서 이런 노랫말이 없었다면 보는 재미가 없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정몽주의 단신가 이런 노래도 중요하지만 좀 이제 그건 고고한 노래고 그래서 청구영원 말미에 붙어있던 만횡청류라는 116수가 있어요.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만횡청류. 어떤 뜻입니까? 설명이 좀 복잡한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이라는 건 뭐냐면 덩굴 만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가 덩굴 속에서 만나서 덩굴을 어지럽힌다 이런 뜻이 있고 가로 횡자라는 거는 서로 종자하고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종횡으로 어지럽힌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청자라는 거는 노래에서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말하는 게 우리가 청가라고 하는데 그 옛 음악에서 이 청가는 높고 빠른 난세 음악이다라고 지목이 됐습니다. 노래라는 건 고고해야 되는데 높고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좀 안 좋다라고 해서 결국 합쳐서 만횡청류라고 하는 거는 치렁치렁 흥청청거리는 곡조 높은 음으로 해서 그리고 남녀 간의 자유연애를 담은 그런 노래의 장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노래말이 어땠길래 그래요? 사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가 약간 민망할 정도여서 사실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 데스크에서 좀 순화를 시키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신문에서도 그 정도였다 신문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약간만 소개를 해드리면 백발의 여인이 젊은 서방 얻으려고 흰머리에 먹칠을 하고 태산줄령 허위허위 넘다가 때 아닌 소나기에 흰 저고리 동정 검어지고 검은 머리 다 휘었도다. 그러도다 늙은이 소망이라 들락말락 하도다. 이건 약과고요. 이 드립다 바드득 아느니 가는 허리 짜늑짜늑 다리 들고 걸터 앉으니 반쯤 핀 홍모라니 봄바람에 활짝 피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중간에 제가 자체적으로 삐처리를 좀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삐처리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런 노래들을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 부르던 노래를 따라 들었던 거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가사를 보면 이제 재밌는데 이게 들으니까 이게 자꾸 중간에 빼먹어서 그런 건데요. 이 드립다 바드득 앉는다는 표현도 재미있는 거고 이 노랫말을 되게 누군가를 앉는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바드득 한다는 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껴안아 주세요. 갈비뼈가 똑 부러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고 노랫말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뭔가 적절한 의태어, 의성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때에 따라서는 뭐 진진코 우태태라는 그런 한자로 처리해서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리니까 좀 곤란하니까 자체 편집을 했기 때문에 쓴 기사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뭐 어느 밑바닥이든 가장 높은 고고한 데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거를 다 담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또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천택이 이런 뭐 노래만 실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절제미가 가득한 사랑 노래도 적지 않은데요. 그 약간 어렵지만 불러보면 그 눈썹은 수납이 앉은 듯 잇바디는 닭식가 세운 듯 날 보고 방긋 웃는 모양은 삼색 복사꽃 미처 피지 못한 것이 하룻밤 빛 기운에 반만 절로 핀 모습이로다. 내 부모 너 태어나게 할 때 나만 사랑하게 만드셨도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풀어서 무슨 뜻입니까? 수납이라는 것은 수컷납인데 미인의 눈을 의미한대요. 그 잇바디라는 건 뭐냐면 치열 있잖아요. 이빨 그 치열. 그다음에 그래서 수납이 앉은 듯한 눈썹은 미인의 눈썹을 뜻하고 박식가 세운 듯한 잇바디는 곱고 예쁜 치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채 피다만 복사꽃 같고 밤사이 비 내리는 가운데 밤만 꽃 피웠다 하는 거는 살포시한 여인의 미소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이제 찬탄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 가사가 흥미롭죠. 마지막 가사요? 네. 마지막 가사가 내 부모 너 태어나게 할 때 나만 사랑하라 만드셨다. 이런 표현요? 그렇습니다. 너희 부모 널 낳은 이유가 뭐냐. 평생 나만 사랑하게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최근에 잘 알려진 노래 중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런 어떤 감성이에요. 감성인데 그래서 너무 순화하신 것 같은데. 네, 사랑이라는 건 참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똑같은 감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나 쓸 수 있는 표현이겠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밤새도록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여인의 노래도 있는데 기다리기 힘들다 하여 문 밖에 나가 바라보고 닭 3번 울고 어느덧 새벽이라 이윽고 개 짖는 소리에 백마탄님이 넌지시 돌아드니 반가운 마음이 만족스러워 오늘 밤 두 사람의 즐거움이야 끝이 없겠지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나와요? 예, 나와요. 이거 약간 서구에서 들어온 뭐 동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여기에 나옵니다. 아, 그 시절에도 백마탄 왕자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고 싶으면 사람 기다리기가 참 어렵고 문 밖을 나가 바라본다. 이런 말을 지금 반복한 거네요. 예, 노랫말을 이렇게 한자로 보면은 대인난이라서 기다릴 때자에 사람인자에다가 이제 어려울 난자. 그래서 이 기다리다 힘들다 이런 노래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2번이나 하고 그다음에 문 밖에 나가 기다린다는 한자로 출문망 하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이제 반복을 했는데 이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노랫말 중에 이렇게 보면 짝사랑과 상사병의 괴로움 이런 거를 표현한 노래도 있는데 임그리워 깊이 든 병 어이함은 고쳐낼까 의원 청하여 약 짓고 그다음에 소경더러 푸닥거리 시키고 우당불러 구탄들 이 모진 병이 낫겠는가 진실로 님과 함께 있으면 즉시 나을 듯하구나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상사병은 불치병이다. 네. 님 있으면 그냥 싹 나는 병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짝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각신의 옥 같은 가슴을 어찌 좀 데워볼 수 있을까. 자줏빛 비단 저고리 속에 비단 적삼에 안습이 되어 쫀득쫀득 대해보고 싶어라. 이따끔 땀 나서 붙어 다닐 때 떨어질 줄 모르더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창 20대 때 연애 많이 할 때 손에 땀티 나도록 손잡고 다닌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약간 좀 심상치가 않죠. 이게 보면 노랫말 주인공이 남성인데 좋아하는 여인의 옷 같은 뭐 가슴에 손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그 여인의 비단적삼에 안습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땀을 흘릴 때면 그 땀 흘릴 때 그때 그 여인의 가슴에 좀 닿을 게 아니냐 뭐 이런 되게 그 참 뭐 희한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쫓아다니는 그런 스토킹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성들이라면 요즘 보면 다 느낄 건데 그 당시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누가 뭐 지금 날 보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 소름 끼치죠. 그럼요. 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임생각하기를 엄동설안의 맹상군의 호백구 같이 여기는데 님은 날 그 이빨 빠진 늙은 중놈
살 섬긴 얼레빗보드 타구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또 우리 고 참 어려워요. 요즘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어렵죠. 예. 맹상군의 호백구. 예. 이건 뭐예요? 이게 어렵긴 하지만 되게 보면 표현이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중국 전국 시대의 제나라 제상인데 예. 이 맹상군이 진나라 임금한테 여우 겨드랑이의 흰 털가죽을 여러 장 모아서 만드는 호백구라는 옷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이 맹상군의 호백구라는 말은 왕과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명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여인을 보배처럼 여겨서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저 여인은 나를 머리 깎은 늙은 승려의 성긴 얼레비처럼 쓸모없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낀다 이런 얘기. 표현이 참 절묘하네요. 승려의 성긴 얼레빗이라는 건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그러네요. 느낌입니다. 아주 유머도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분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당신 남편한테 모든 걸 일르겠어라고 협박하는 노래도 있는데 노래가 이거예요. 일러주랴 내 안이 이르랴 네 남편한테 거짓으로 물기는 체하고 건너방 그 작은 김서방 불러내서 산밭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잔삼은 쓰러지고 굳은 3대 끝만 남아서 우줄우줄 하더라고. 내가 꼭 이럴 거야 내 남편한테 이렇게 이제 이거는 협박 정도가 아니라 네. 뭔가 이 불륜 남녀의 행각을 뭔가 이렇게 마치 생중계하듯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범죄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김천택은 왜 이런 19금 노래를 굳이 양반 사대부들이 불렀다는 가곡 노래말집에 실었을까요? 사실 그런 이미지 좀 생기는데요. 사실 이 사대부는 물론이거니와 임금의 그 노래말까지 들어있는 가집에 포함시켰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천택이 그 이유를 청구영원의 서문에 밝혀놓았는데요. 만행청류는 노랫말이 음탕하고 뜻과 자치가 보잘것이 없어서 사실 본보기로 모범으로 삼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래쪽에 적어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백성들 사이에 널리 유행하고 사랑받는 대중가요니까 이거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김천택도 이 만행청류를 가집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를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여론도 있고 예. 지금 우리도 이렇게 소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굉장히 그 시대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나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책을 이렇게 다 완성을 해놓고 맨 뒤에 이렇게 껴놨는데 네. 책을 다 편집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고민한 것 같아요. 늘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게 왕실의 후손인 그 임해군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이정섭이라는 분을 찾아가 가지고 이 만행청류 116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 코멘트와 함께 발문을 부탁을 해요. 서문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정섭이 청구영원 발문해서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합니다. 왕실 후손이 괜찮다고 하니까 예. 이건 괜찮은 보증을 받은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요. 그렇죠. 예. 이게 괜히 이런 책 냈다가 치도곤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정섭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공자도 시경을 편찬하면서 음란한 노래를 버리지 않았다.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 정나라 음악하고 위나라 음악이 굉장히 음란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네. 공자도 그 위나라 음악하고 정나라 음악을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섭은 선한 음악이 있다면 악한 음악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짓는 것도 나름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김천택을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 감상할 자유 이거 다 얘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천택 같은 경우는 이정섭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니까 굉장히 안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랬던 것을 이제 자유롭게 실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만행청류에도 조금 즐겨 인용하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런 노랫말입니다. 오늘도 저물었네. 저물면 세리로다. 세면 임가리로다. 가면 못 볼 것이니 못 보면 그리려니 그리워할 것이니라는 얘기고요. 그리려면 그다음에 병들 것이니 병들면 못 살릴 것이다. 그다음에 병들어 못 살 줄 알면 자고 간들 어떠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라임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운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느낌. 이런 기막힌 노래말 이걸
음란하고 퇴폐적인 이유라고 해서 버렸다 그러면 어찌됐겠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김천택은 참 매력적인 인물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청구영혼을 편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 정래교라는 분의 평가가 흥미로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컬 김천택과 검은고 연주자 전만재가 찾아서 음악을 들려주니까 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모두 씻을 수 있었다. 마음의 병도 치유됐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힐링 뮤지션이라는 그런 느낌. 이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으면서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헌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